정유라 씨가 나가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쏟아내는데 이 얘기들은 삼성한테만 불리한 게 아니라 최순실에게도 엄청나게 불리한 얘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가만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네. 최순실의 변호사고 정유라도 변호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둘을 같이 변호하는데 네. 상반된 입장을 얘기를 하면 다음 재판에 당장 지금 정유라의 증언을 탄핵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정유라 사임계를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 심리적으로요. 네. 박상희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그 밤사이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유라 심리만큼 이번 국정농단의 대상인 모든 사람의 심리를 제가 연구해봤지만 네. 정유라 이번 행동의 심리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요. 네. 도저히 그 엄마에게 비수를 꽂은 거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한 최순실의 마음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아주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데 엄마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모든 국정농단이 다 정유라 하나를 위해서 시작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행동을 예, 해왔는데 예. 그 딸은 지금 엄마에게 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비수를 꼽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의 이제 그녀의 심리는 무엇일까?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연구 중인데 다른 이유 가지고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정유라가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밤새 자고 있는 이 쌕쌕거리는 이 갓난 아이, 이 아이랑 내가 다시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거의 굉장히 트라우마 정도의 충격,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고 엄마들이 아이 자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해야 돼. 헤어지면 네. 안 돼. 네. 근데 한번 지금 헤어졌다 만난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랑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네. 객관적으로 정유라의 가족의 입장이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네. 대단한 형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정유라가 이렇게 엄마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다니. 그렇지만 정유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아이를 지켜야 돼. 나는 어떻게든지 시련을 면해야 돼. 라는 판단을 한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침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서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아침 드라마 안 돼요? 이런 거 쓰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당장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국정농단을 했지만 지금 당장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은 이 아들. 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유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변호인 쪽에서는 특검이 회유와 압박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네. 만약에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그 내용은 3차 구속영장 신청돼서 당신이 구속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냐 장시호를 봐라.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나리오밖에 전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이기 때문에 최순실을 물론 좋아하고 사랑하겠죠. 네. 그렇지만 최순실에 대한 존경감 있잖아요. 이런 순간에 최순실의 말을 믿고 최순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무의식적으로는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항상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엄마지만 뭔가 좀 불의하다. 엄마가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내면에는 깔려 있다가 네.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되니까 내가 엄마의 비리를 폭로하는 편이 나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 그건 거짓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절충된 느낌도 있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금 저로서는 잘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야, 그 엄마 최순실은 지금 어떤 상황? 멘붕이죠. 멘붕일 것 같아요. 세상에 딸이 이럴 수가. 근데 저는 최순실은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네.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냐면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러니까 정유라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순실은 정유라는 최순실을 배신할 수 있지만 최순실은 정유라를 미워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 딸이 가장 힘들고 약한 순간에 저 나쁜 특검이 아마 협박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끌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했을 거야라는 네. 생각 하나와 정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이 우리 유라가 우리 손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련하면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최순실은 이 순간에도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을 지키고 이 나쁜 특검이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007 작전을 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을 좀 해봤는데요. 정 기자님, 네. 그 이경재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가히 지금 추론 중인 최순실 씨하고 같은 얘기인데 특검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정유라 씨가 간 거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습니까? 뭐
글쎄요, 뭐 부당한 압력이 네.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뭐 정유라 씨 얘기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유라 씨가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만류는 있었지만 여기에 나온 거는 본인의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 주변의 만류에 더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체 어떤 사람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람한테 네. 나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을까? 뭐 만약에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요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백 변호사님 예컨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3차 영장 청구를 앞두고 뭔가 검찰 특검하고 플리바기닝 같은 거를 해서 자신의 죄를 좀 경감하면서 실형을 면하면서 뭐 이런 차원에서 뭔가 딜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플리바게닝은 없습니다. 네. 가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네. 한 명을 잡으면 잡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약 범죄 말고 소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불면 네. 좀 형을 깎아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마약만 사실상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마약 정도만 그래요. 예. 사실상 마약 정도에만 플리바게닝 유사하게 네. 좀 형을 깎아주는 정도, 그러니까 구형량을 좀 낮춰주는 거죠. 네네. 근데 나머지 범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정유라 씨가 아까 조금 전에 박상희 소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모성애만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죠. 네. 두 번째 또 청구했죠. 근데 두 네. 번째 왜 청구했던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특별한 걸 더 잡았으니까 청구했다. 저희는 많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론 때문이에요. 여론. 예, 여론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장 기각되고 또 다시 여론이 들끓었어요. 정유라, 지금 이대 교수들이 다 지금 뭐 실형받아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마지막 최종 수혜자인 정유라만 저렇게 거리로 활보하고 다녀?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은 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부담감을 느껴요. 그러면 또 기각될 걸 알면서도 영장을 또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또 청구하면 영장이 나올 확률은 아무리 이제 또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네.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 네.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순간 자체 굉장히 힘들어요. 또 만약 영장이 그렇겠죠. 발부되면 예. 그럼 자기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으면 실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특검이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영장 재청구하겠어요? 3차 청구 안 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영장 청구 안 해요. 백성훈 변호사님 도장 찍으셨습니다, 지금. 네, 여기 언제 인증되겠죠? 인증샷. 일단 세 번째 영장 청구가 사실상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정유라가 어제 했던 증언들을 가만 보면 네. 최순실의 가슴에는 비수를 꽂았지만 정유라 본인은 다 피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유란 그냥 엄마가 삼성 사람들 만나가지고 말 세탁하기 전날도 그거 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의 중대성 인정되겠어요. 정유라 씨 범죄 혐의 중대성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정유라 씨는 실형 선고도 안 나와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유라 씨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보고 네. 내가 여기서 괜히 증언도 거부하고 수사에도 비협조하고 그럼 여론도 안 좋아지니까 미문달박해서 또 영장 청구하고 나중에 혹여라도 실형 선고라도 나오면 그럼 이제 거기 그 다음 단계 모성애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이도 못 볼 수 있고 본인이 굉장히 공공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된 진술을 다 번복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다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유라 씨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것이 이제 사실에도 부합하는 네. 것이므로 그런 길을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그 특검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장시호 사촌 언니 장시호하고 손을 잡은 걸까요? 저는 그 사이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막 드라마를 써보는 거죠. 혹시 드라마? 예. 네, 아, 지금 장시호랑 막, 통화를 네, 했나? 시청률 올라갑니다. 네. 막장 장시호랑 드라마 통화를 했나? 특검 관계자랑 통화를 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시호보다 더하다. 살모사 같다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시호는 네. 이모를 배신한 건데 정유라는 엄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쇼크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박 변호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가지고 막 감성적으로 한 건 아니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럭비공 같은 정유라는 사실상 굉장히 전략적이고 어쩔 때는 야 피는 못 속인다. 유전자의 힘이 그 할아버지부터 엄마를 이어서 정유라한테 예, 갔구나. 예. 좋게 표현하면 정무감각까지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인물인데 내가
내가 실형을 조금이라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가 평생 살지도 모르지만 엄마한테 빚을 꽂겠다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그래도 엄마인데. 생각을 엄마인데요. 네. 아무리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요. 않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정유라는 아이랑 헤어질 수 없었겠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정유라가 장시호하고 연락을 한 건지 장시호의 사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특검을 도와서 살아나야겠다라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상상 이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모랑 먼저 통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벤치마킹 했을 수 있죠. 벤치마킹이요. 장시호 씨가 어쨌건 지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에 유일하게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 생각해보면 좀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랑 통화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네, 예. 둘이 뭔가 맞을 건 별로 없어요. 장시호 씨가 폭로를 많이 안 했으면 최순 씨는 이렇게까지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굳이 자기가 이걸 폭로할 이유가 없는데 예. 이미 이렇게 다 엎질러진 물이고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장시호가 뭐 국민 도우미부터 시작을 네, 해서 네. 막 오히려 막 여론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 지켜보면서 차라리 나라도 살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죠. 입장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를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유라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무슨 여론 재판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근데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본인이 아는 바대로 사실대로 다 진술을 한들 실형을 완벽하게 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면할 수 있을까?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범죄 사실이 없다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서도 일단 사실상 정유라가 금메달 목에 걸고 들어가서 네. 통과했고 나중에 학점 결석했는데 학점 잘 받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정유라는 아니죠. 최순실이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정유라가 직접 먼저 처음부터 이걸 다 이런 걸 짜가지고 이대 학장을 구슬리고 어떻게 해서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중심은 최순실이 있었고 수혜를 받은 게 정유라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입시비리에서 입시비리에 학생이 처벌받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처벌을 받죠. 학사비리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학생은 제적되는 게 최상이에요. 처벌을 받는 경우 많이 없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적 비난 가능성까지 결합이 돼서 네. 법적 책임까지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이 뇌물수수 네. 관련 부분이나 말세탁 범죄 수익 네, 은닉에 관한 네. 부분도 주도적인 역할이 최순실이 했다는 건 다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정유라가 뭘 얼마나 대단해서 삼성과 직접 협상을 하고 하겠습니까? 결국 최순실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네. 수익자가 정유라니 너 이거 다 알고도 묵인했으니까 너 이거 처벌받아야 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진술한 걸 쭉 들어보면 결국 엄마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삼성 임원들 다 만나서 말세탁 관련돼도 얘기했고 엄마 나 이 말 계속 타도 돼? 그거 삼성에서 해준 거니까 네가 계속 네 것처럼 거라고 하면 돼. 생각하고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요? 그럼 이러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네.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익으로 접근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박 선생님, 정유라 씨가 이렇게 은닉 재산, 지금 이제 최순실 재산, 독일에 있는 최순실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런 관련해서 이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정유라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대중들은. 네. 그런데 아이 얘기는 이제 제가 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뭔가 빨간 금고를 비롯한 그 그러니까요. 유럽의 전역에 숨겨져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예. 그 돈은 사실상 네. 최순실하고 정유라고 둘 정도밖에 모른다고 쳤을 때 네. 최순실은 어차피 이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면 네. 그냥 최순실은 그냥 이거를 감당하게 하고 나라도 살아남아서 유럽으로 언젠가는 가서 이 돈을 관리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납득은 안 되죠. 도대체 얼마나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까지 엄마를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면서까지 그 돈이 지키고 싶을까?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실형을 오래 받지 않을 정유라가 네. 그 돈을 지키는 걸 꼭 지금 했어야 됐을까? 이게 한 1, 2년 후에도 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랬을 거야 라는 어떤 만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요. 그 심리가 어떤 건지 직접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 만나서 정말 인터뷰를 한 4시간 정도 해보고 싶은데 어제 재판에서 네. 정유라 씨가 4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네. 핵심 쟁점이 어떤 거예요? 쟁점이라고 보면은 뭐 그동안에 네, 삼성 측과 이제 최순실 측이 부인했던 것을 모두 인정한 것이 네. 가장 뭐 크지 않나. 뭐 구체적인 제목이 아마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삼성 측에서 뭐 말을 제공을 했고 그거를 최순실이 뭐 네 말처럼 생각하고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삼성과 돈을 뭐 주고 받았던 이제 코어 스포츠가 사실상 최순실의 회사라는 점 인정하고 자신이 그 회사에서 이제 돈을 650만 원씩 매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승마 지원이 뭐 삼성 측에서는 뭐 정유라 씨를 비롯해서 뭐 6명 중에 1명 지원한 것 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상 왜 나만 지원받냐 이렇게 정유라 씨가 물었을 때 뭐 최순실 씨가 화를 냈다거나 또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말세탁과 관련해서도 삼성이 모를 리가 없다. 네, 또 안드레아스 당시 뭐 정유라 씨 독일 승마 코치가 네. 또 삼성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지? 막 이런 얘기도 했다. 뭐 그런 식들의 뭐 증언들이 뭐 가장 주요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 기자님 정리해 주신 쟁점들만 살펴보면 이후에 있을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그야말로 최순실 씨에게 굉장히 악재가 되면서 이 재판이 그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스텝이 꼬일. 엄청나게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아직 유죄 판결 단정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제 삼성에서 돈 준 거, 뭐 네. 말 준 거, 말 얘가 탄 거 다 네. 확인됐으니까 이제 유죄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뇌물죄는 네. 돈을 준 것까지만 입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대가성, 또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핵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대가로 이 말하고 돈을 지원해 줬다는데 네. 그 다음 단계는 또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까지 인정이 돼야 그래야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돈 주는 과정부터가 네네. 삼성과 최순실은 이제 부인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승마 유망주 다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거고 얘가 그냥 일부 혜택만 받았다라는 게 삼성의 주장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특정하게 정유라에게 돈이 갔다라는 부분이 이제 정유라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고 네. 이 돈이 갔다는 게 확인돼도 다음 2가지 스텝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나 유죄 판결을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네.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유라의 경우에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뇌물수수의 공범까지 가는 게 이제 정유라 네. 입장에서 최악인데요. 최악. 예. 실제로 돈을 받은 게 최순실이고 그거를 사용한 게 정유라라면 네. 돈을 받은 사람은 그냥 정유라가 아닌 최순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말세탁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그렇죠. 이제 범죄 수익금 은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네. 어제 정유라의 진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거 말세탁, 그러니까 소위 말을 블라디미르 비싼 말로 바꾸면서 네. 이제 이게 소유 관계를 흐트러 놓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 과정을 누가 했냐면 최순실과 삼성의 박상진 사장, 뭐 그다음에 황전무 이런 사람들이 이 전날 모여서 얘기를 했다라는 네. 진술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녹음 파일 있다. 그 녹음 파일 나오면 정유라 여기도 빠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길에 관련된 건 얘기를 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 측에서는 이거 지금 정유라 얘기가 네. 본인이 겪은 얘기라 다 들은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승마 코치로부터 들은 얘기, 그다음에 뭐 최순실로부터 들은 얘기, 이걸 이제 법정 용어로 하면 전문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을 직접 불러와서 실제로 이 말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과정 외국에 있으니까 못 거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데 마지막 단계 녹음 파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녹음 파일 나오면 끝이죠. 그 부분은. 그럼 지금 정유라 씨가 그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출하면은 이제 돈을 준 거와 말세탁 부분 관련해서는 입증이 사실상 끝나버리죠. 그들이 처벌을 받죠. 학사 비리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학생은 제적되는 게 최상이에요. 뭐 처벌을 받는 경우 많이 없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적 비난 가능성까지 결합이 돼서 네. 법적 책임까지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이 뇌물수수 네. 관련 부분이나 말세탁 범죄 수익 네, 은닉에 관한 네. 부분도 주도적인 역할이 최순실이 했다는 건 다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정유라가 뭘 얼마나 대단해서 삼성과 직접 협상을 하고 하겠습니까? 결국 최순실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네. 수익자가 정유라니 너 이거 다 알고도 묵인했으니까 너 이거 처벌받아야 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진술한 걸 쭉 들어보면
결국 엄마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삼성 임원들 다 만나서 말세탁 관련돼도 얘기했고 엄마 나 이 말 계속 타도 돼. 그거 삼성에서 해준 거니까 네가 계속 네 것처럼 거라고 하면 돼. 생각하고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요? 그럼 이러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네.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익으로 접근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박 선생님, 저기, 정유라 씨가, 뭐, 이렇게 은닉 재산, 지금 뭐, 이제, 최순실 재산, 독일에 있는 최순실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뭐, 이런 관련해서 이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정유라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대중들은. 네. 그런데 뭐 아이 얘기는 이제 제가 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뭔가 빨간 금고를 비롯한 그 그러니까요. 유럽의 전역에 숨겨져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가 있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예. 그 돈은 사실상 네. 최순실하고 정유라고 둘 정도밖에 모른다고 쳤을 때 네. 최순실은 어차피 이제 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면 네. 그냥 최순실은 그냥 이거를 감당하게 하고 나라도 살아남아서 유럽으로 언젠가는 가서 이 돈을 관리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납득은 안 되죠. 도대체 얼마나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까지 엄마를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면서까지 그 돈이 지키고 싶을까?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실형을 오래 받지 않을 정유라가 네. 그 돈을 지키는 걸 꼭 지금 했어야 됐을까? 이게 한 1, 2년 후에도 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 그랬을 거야 라는 어떤 만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요. 그 심리가 어떤 건지 직접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해요. 만나서 정말 인터뷰를 한 4시간 정도 해보고 싶은데 어제 재판에서 네. 정유라 씨가 4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네. 핵심 쟁점이 어떤 거예요? 쟁점이라고 보면은 뭐 그동안에 네, 삼성 측과 이제 최순실 측이 부인했던 것을 모두 인정한 것이 네. 가장 뭐 크지 않나. 뭐 구체적인 제목이 아마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삼성 측에서 뭐 말을 제공을 했고 그거를 최순실이 뭐 네 말처럼 생각하고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삼성과 돈을 뭐 주고 받았던 이제 코어 스포츠가 사실상 최순실의 회사라는 정유라 씨가 나가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쏟아내는데 이 얘기들은 삼성한테만 불리한 게 아니라 최순실에게도 엄청나게 불리한 얘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가만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네. 최순실의 변호사고 정유라도 변호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둘을 같이 변호하는데 네. 상반된 입장을 얘기를 하면 다음 재판에 당장 지금 정유라의 증언을 탄핵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정유라 사임계를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 심리적으로요. 네. 박사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그 밤사이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유라 심리만큼 이번 국정농단의 대상인 모든 사람의 심리를 제가 연구해봤지만 네. 정유라 이번 행동의 심리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요. 네. 도저히 그 엄마에게 비수를 꽂은 거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한 최순실의 마음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아주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데 엄마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모든 국정농단이 다 정유라 하나를 위해서 시작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행동을 예, 해왔는데 예. 그 딸은 지금 엄마에게 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비수를 꼽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의 이제 그녀의 심리는 무엇일까?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연구 중인데 다른 이유 가지고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정유라가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밤새 자고 있는 이 쌕쌕거리는 이 갓난 아이, 이 아이랑 내가 다시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거의 굉장히 트라우마 정도의 충격,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고 엄마들이 아이 자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해야 돼. 헤어지면 네, 안 돼. 네. 근데 한번 지금 헤어졌다 만난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랑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네. 객관적으로 정유라의 가족의 입장이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네. 대단한 형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정유라가 이렇게 엄마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다니. 그렇지만 정유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아이를 지켜야 돼. 나는 어떻게든지 시련을 면해야 돼. 라는 판단을 한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침 드라마, 막장 아침 드라마. 드라마에서 쉽지 않아요. 이 그래,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아침 드라마 안 이런 돼요? 거 쓰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당장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국정농단을 했지만 지금 당장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은 이 아들. 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유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변호인 쪽에서는 특검이 회유와 압박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네. 만약에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그 내용은 3차 구속영장 신청돼서 당신이 구속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냐 장시호를 봐라. 주는 정도, 그러니까 구형량을 좀 낮춰주는 거죠. 네네. 근데 나머지 범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정유라 씨가 아까 조금 전에 박상현 소장이 말했던 것처럼 모성애만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저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죠. 네. 두 번째 또 청구했죠. 근데 두 네. 번째 왜 청구했던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특별한 걸 더 잡았으니까 청구했다. 저희는 많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론 때문이에요. 여론. 예, 여론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장 기각되고 또다시 여론이 들끓었어요. 정유라, 지금 이대 교수들이 다 지금 실형받아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마지막 최종 수혜자인 정유라만 저렇게 거리로 활보하고 다녀?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은 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부담감을 느껴요. 그러면 또 기각될 걸 알면서도 영장을 또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또 청구하면 영장이 나올 확률은 아무리 이제 또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네.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네.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만약에 영장이 그렇겠죠. 발부되면 예. 그럼 자기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으면 실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특검이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영장 재청구하겠어요? 3차 청구 안 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영장 청구 안 해요. 백성훈 변호사님 도장 찍으셨습니다, 지금. 네, 여기 언제 인증되겠죠? 인증샷. 일단 세 번째 영장 청구가 사실상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정유라가 어제 했던 증언들을 가만 보면 네. 최순실의 가슴에는 빗을 꽂았지만 정유라 본인은 다 피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유란 그냥 엄마가 삼성 사람들 만나가지고 말 세탁하기 전날도 그거 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의 범죄 그 혐의의 중대성 인정되겠어요. 정유라 씨 범죄 혐의 중대성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정유라 씨는 실형 선고도 안 나와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유라 씨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보고 네. 내가 여기서 괜히 증언도 거부하고 수사에도 비협조하고 그럼 여론도 안 좋아지니까 미문달박해서 또 영장 청구하고 나중에 혹여라도 실형 선고라도 나오면 그럼 이제 거기 그 다음 단계 모성애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이도 못 볼 수 있고 본인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된 진술을 다 번복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다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유라 씨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것이 이제 사실에도 부합하는 네. 것이므로 그런 길을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그 특검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장시호 사촌 언니 장시호하고 손을 잡은 걸까요? 저는 그 사이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막 드라마를 써보는 거죠. 혹시 드라마? 예. 네, 아, 장시호랑 지금 막, 통화를 했나? 시청이 올라갑니다. 네. 막장 장시호랑 드라마 통화를 했나? 특검 관계자랑 통화를 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시호보다 더하다. 살모사 같다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시호는 네. 이모를 배신한 건데 정유라는 엄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쇼크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박 변호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가지고 막 감성적으로 한 건 아니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럭비공 같은 정유라는 사실상 굉장히 전략적이고 어떨 때는 야 피는 못 속인다. 유전자의 힘이 그 할아버지부터 엄마를 이어서 정유라한테 예, 갔구나. 예. 좋게 표현하면 정무감각까지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인물인데 내가 실형을 조금이라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가 평생 살지도 모르지만 엄마한테 빚을 꽂겠다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그래도 엄마인데. 생각을 엄마인데요. 예. 아무리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요. 않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정유라는 아이랑 헤어질 수 없었겠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정유라가 장시호하고 연락을 한 건지 장시호의 사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특검을 도와서 살아나야겠다라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상상 이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모랑 먼저 통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벤치마킹 했을 수 있죠. 벤치마킹이요. 장시호 씨가 어쨌건 지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에 유일하게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 생각해보면 좀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랑 통화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네, 예. 둘이 뭔가 사실
둘이 뭔가 맞을 건 별로 없어요. 장시호 씨가 폭로를 많이 안 했으면 최순 씨는 이렇게까지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굳이 자기가 이걸 폭로할 이유가 없는데 예. 이미 이렇게 다 엎질러진 물이고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장시호가 뭐 국민 뭐 도우미부터 시작을 네, 해서 네. 막 오히려 막 여론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 지켜보면서 차라리 나라도 살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죠. 입장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를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유라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무슨 여론 재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근데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본인이 아는 바대로 사실대로 다 진술을 한들 실형을 완벽하게 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면할 수 있을까?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범죄 사실이 없다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서도 일단 사실상 정유라가 금메달 목에 걸고 들어가서 네. 통과했고 나중에 학점 뭐 결석했는데 학점 잘 받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정유라는 아니죠. 최순실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뭐 정유라가 직접 먼저 처음부터 이걸 다 뭐 이런 걸 짜가지고 이대 학장을 구슬리고 어떻게 해서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중심은 최순실이 있었고 수혜를 받은 게 정유라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입시비리에서 입시비리에 학생이 처벌받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부모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나리오밖에 전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이기 때문에 최순실을 물론 좋아하고 사랑하겠죠. 네. 그렇지만 최순실에 대한 존경감 있잖아요. 이런 순간에 최순실의 말을 믿고 최순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무의식적으로는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항상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엄마지만 뭔가 좀 불의하다. 엄마가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내면에는 깔려 있다가 네.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되니까 내가 엄마의 비리를 폭로하는 편이 나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 그건 거짓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절충된 느낌도 있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금 저로서는 잘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야, 그 엄마 최순실은 지금 어떤 상황? 멘붕이죠. 멘붕일 것 같아요. 세상에 딸이 이럴 수가. 근데 저는 최순실은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네.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냐면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러니까 정유라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순실은 정유라는 최순실을 배신할 수 있지만 최순실은 정유라를 미워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 딸이 가장 힘들고 약한 순간에 저 나쁜 특검이 아마 협박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끌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했을 거야라는 생각 네. 하나와 정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이 우리 유라가 우리 손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련하면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최순실은 이 순간에도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을 지키고 이 나쁜 특검이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007 작전을 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을 좀 해봤는데요. 정 기자님, 네. 그 이경재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가히 지금 추론 중인 최순실 씨하고 같은 얘기인데 특검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정유라 씨가 간 거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습니까? 뭐 글쎄요, 뭐 부당한 압력이 네.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정유라 씨 얘기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유라 씨가 특검 그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만류는 있었지만 여기에 나온 거는 본인의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 주변의 만류에 더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체 어떤 사람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람한테 네. 나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을까? 만약에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요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백 변호사님 예컨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3차 영장 그 청구를 앞두고 뭔가 검찰 특검하고 플리바기닝 같은 거를 해서 자신의 죄를 좀 경감하면서 실형을 면하면서 뭐 이런 차원에서 뭔가 딜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플리바게닝은 없습니다. 네. 가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네. 한 명을 잡으면 잡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약 범죄 말고 소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불면 네. 좀 형을 깎아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마약만 사실상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마약 정도만 그래요. 예. 사실상 마약 정도에만 플리바게닝 유사하게 네. 좀 형을 깎아